중국발 경제위기에 한국 수출회복 적신호 켜지고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이제 암울해지면서 그로 인한 여파가 한국에 분명히 미칩니다. 중국이 감기 걸리면 한국 독감 걸리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 뒤집어집니다. 한국처럼 해외의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나라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중국이 인접해 있어서 중국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IMF 이후에도 그래서 많이 괜찮았고 리만 이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이 힘들어지면서 한국의 경제는 많이 안 좋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이제 중국이 지방정부가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죠. 사람들에게 부동산 사라고 계속 부추겨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중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도 확산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올라가고 상황 안 좋아지고 이제 많이 이제 궁핍해집니다. 그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이 적응하고 익숙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죠. 경상 수지 엄청나게 안 좋아지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리더라고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원장, 금감력원장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만 하나씩 다 이렇게 박혀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맨날 수천 먹고 소백 말아먹고 헛질하라고 하니까는 아예 그냥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자기 자리에 대한 소신이나 관료로서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그냥 얼굴마다 연예인처럼 일하는 척만 하고 개쓰레기 짓을 막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놈은 검사 출신이죠. 업계 관계자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장인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앉혀놓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정관예우로 개판 5분 전이죠. 아니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이미 개판이 됐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뭡니까? 경제부총리 되자마자 재벌들 법인세부터 제일 먼저 깎아줬어요. 부족한 세수 뭐하고 있습니까? 못 메꾸고 있죠. 게다가 서민들에게 계속 이제 부담만 더 지우고 있죠. 어떻게 저런 놈이 경제부총리가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세수 펑크 났잖아요. 어떡하려고요? 대통령이란 작자가 맨날 수천 먹고 그냥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밑에 있는 놈도 하나같이 다 똑같죠. 정치적인 부분이야 여당 야당 이런저런 얘기하겠는데 경제적인 부분은 더 엉망이죠. 제대로 된 경쟁을 시키고 제대로 된 지원과 동료와 아니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떠받들겠다고 기준금리 3.5로 계속 유지했더니 미국은 5.5 이제 해외에서 자금 조달해 오는데 이제 이미 적신호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2024년 5월 이후에 4월 이후에 총선 끝나고 나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이미 예견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넘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시중금리가 10% 이상 치솟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지금 현재 다 난립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개개인들은 감안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났죠. 대중국 수출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낙관적인 중국 경제 재개하는 리오프닝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죠.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지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비구이 위안 이제 붙어났죠. 이걸로 끝이냐? 아니죠. 계속될 겁니다. 중국의 이제 국민들의 소비가 이제 위축되면서 이제 그네들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궁핍하게 지낼 거죠. 결국 그러면요 한국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괜찮을 것 같나요? 안 괜찮죠? 회복될까요? 회복되지 않죠? 금방 나아질까요? 금방 나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엄청난 후폭풍, 대충격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함부로 믿지 말고 정의 바짝 차리고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경제가 다시 나아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4, 5년 걸릴 겁니다. 전애들도 다시 국유화하고 그 부동산들 있잖아요. 대거 이제 정부가 다시 사들리고 삥 뜯고 이래저래 하고 하면서 다시 재정상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걸리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윤대지 퇴임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가버리겠죠. 김건희하고 같이. 그럼 이제 다음 대통령 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개개인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버텨야 되는데, 과연 괜찮을까?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대혼돈, 대충격, 엄청난 경제적인 쓰나미가 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절약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저녁에 안 돌아다니고 회사집 중간중간에 알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바하고 최대한 생활비 줄여서 저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푼돈을 남겨놔야 그 돈이 쌓여서 큰 돈이 되고 축적이 돼야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저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한국이 나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개소리. 앞으로 한국의 정시가 좋아질까요? 좋아질 리 없죠. 한국의 부동산은요?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죠. 중국의 부동산이 엉망이 되는데 한국의 부동산이 좋아질 리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도 2024년 1% 초반, 1%대만 돼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평범하냐고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험난한 일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6%대까지 6% 이상으로 올린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6% 이상 올리면 한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 시중금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금리 3.5로 유지 가능하겠습니까? 유지 못하죠. 원달러 환율은요. 1,400원, 1,500원, 1,600원 그 이상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지금 현재 정부가 부동산 띄우고 규제 완화하고 가계대출 늘리고 가계부채 계속 관리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개폭만 하는 거죠. 소상공인들 이제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해야 되는 날짜가 9월이죠. 뭐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 이제 그거 이제 터질 것도 9월, 10월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LCR 뭐 정상화도 있고 이래저래 착착착 이제 앞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아예 나몰라 배째 민주당 쟤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당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떠넘길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가 같이 동반 하락한다라고 보면 거의 맞고요. 개개인들이 그 충격파를 엄청 세게 받을 텐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헤쳐나갈 각오를 해야 되고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지금의 상황이 아주 암울하다라는 걸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나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 5년 경제적인 침체가 꽤나 심각하고 꽤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기간을 잘 견디는 사람은 그 이후에 기회를 가질 것이고 이 기간에 하청민으로 전락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거지처럼 빚쟁이로 살아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보시고 좀 더 정신 차리고 엄중히 현실을 내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